조선의 유배된 선비들, 절망 속에서도 빛난 지성의 이야기. 조선시대는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유배를 당한 시대였습니다. 유배란 고향을 떠나 먼 지역으로 종신토록 보내져야 하는 형벌로 일종의 사회적 격리와 같았습니다. 왕권을 비판하거나 당파 싸움에서 밀린 선비들은 고달픈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자유의 박탈을 넘어 가족,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했기에 이들 선비들에게는 크나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배 선비들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학문적 열정과 정신적 자존심을 지키며 지성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인해 남해의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무려 18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동안에도 학문 연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배지에서의 고독과 고립이 그의 학문적 성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실학의 기초를 확립한 저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민심서, 병세유표와 같은 책들은 조선 후기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학문적 탐구의 기회로 삼았고 이는 그가 얼마나 강인한 지성과 신념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으로 유배 기간을 활용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지혜로 확장되었으며 흠음신서와 같은 법률서 또한 이 시기에 집필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인간의 고통과 불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물로 그의 학문적 탐구가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명조식 역시 유배 생활 속에서 학문적 엄적을 남긴 인물로 유명합니다. 조식은 스스로 유배를 자처하며 벽촌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유교적 가치와 위리, 그리고 현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습니다. 조식의 학문과 사상은 이후 임진왜란 당시 위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위병으로 활약하며 조선을 지켰고 이는 조식의 학문이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천적 가치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조식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학문적 수양을 넘어 그가 지닌 사회적 책임감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정의로운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식의 학문적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의리를 실천하는 강한 행동력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배된 선비들의 이야기 중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이항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항복은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여러 차례 유배를 당했지만 유배지에서도 그는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사선생북천일록이라는 일기는 그의 유배 생활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로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과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항복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학문적 고찰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도 계속했습니다. 이항복의 유배 생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인간의 내면과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백사선생북천일록을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유배 생활이 단순한 고난의 기록을 넘어 철학적 사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성찰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문권의 묵제일기와 조원의 북적일기 또한 유배된 선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학문과 자기 수양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며 더 깊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일기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당시 선비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이 어떠한 신념으로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문권과 조원 역시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학문적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고립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묵제일기와 북적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어떻게 정신적 지조를 지키며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록은 그저 개인적인 일상을 넘어 인간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유배된 선비들은 비록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나 그들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학문적 열정과 정신적 지조는 조선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업적은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났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유배된 선비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디며 학문을 갈고 닦았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성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학문은 단순히 책상 위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깊이 고민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학문적 성과는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민심서와 같은 저서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백성을 위한 통치자의 덕목과 책임을 일깨워주는 지침서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에 유배된 선비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성의 빛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절망적일지라도 인간의 위지와 신념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유배된 선비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산 조선의 청백리.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들을 가리키며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청백리는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도덕적 완성도를 가진 이상적 관리의 모습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청백리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며 주로 벼슬이나 공직 생활 중에 검소하고 투명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력,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결백성,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정성 등이 있었습니다. 청백리로 선정된 관리들은 왕으로부터 특별한 예우와 포상을 받기도 했으며 후대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문집에 올리거나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청렴함과 강직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진 6명의 청백리가 있었습니다. 황희, 정승, 맹사성, 정갑손 외에도 허조, 유관, 최윤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뛰어난 지혜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1. 황희, 정승, 관용과 지혜의 정치가. 황희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청백리로 24년간 영의정을 지내며 세종대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농업 기술 발전과 법률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황희 정승께서는 아들 셋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주색잡기로 방탕하여서 골칫거리였을 때 몇 번을 좋게 타일렀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관복을 입고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황희 정승께서 정중히 말하였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니까 저는 지금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꿇어서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 맹사성, 청렴과 강직함의 상징. 맹사성은 세종대왕 시절 이조판서를 지낸 청백리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맹사성 선생은 세종 때 이조판서였는데 그의 복장은 항상 허름하고 낡은 차림이었다. 하루는 시내를 건너가려고 집신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는데 한 젊은이가 맹사성에게 말을 하였다. 제가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제 옷이 젖으면 안 돼서 그러니 저를 업어다 건너에 내려주면 10전을 드리겠습니다. 맹사성은 젊은이를 업어다 내려주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는가? 젊은이가 무심코 대답하였다. 제 부친이 맹사성 이조판서와 친구인데 저의 관직을 부탁하러 부친의 서찰을 가지고 맹사성 어른을 뵈러 갑니다. 맹사성은 젊은이를 호되게 야단을 쳤다. 내가 맹사성이다. 자네가 관직에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부친에게 가서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서 관직에 보내라. 고 전하여라. 벗의 자식이지만 잘못을 지적하여 야단쳤고 그 청년은 몇 년을 자숙하며 겸손을 깨달은 후 말단 관직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3. 정갑손, 원칙과 엄격함의 교육자. 정갑손은 세종대왕 시절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한 청백리로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문장력을 지녔으며 엄격한 원칙주의자로서 공정한 판결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세종 초기에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하였던 정갑손 선생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인 정호는 효성이 지극했고 문제가 빼어났다. 정갑손이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들 오도 헌칠한 대장부로 자라 있었다. 함경도 관찰사 제임씨의 조정에 부름을 받고 한양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 함경도로 돌아와 밀려있는 서류를 점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사이에 치러진 향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인 오의 이름이 장원 급제자로 적혀 있었다. 향시는 또 관찰부에서 치르는 지방과거로 향시에 합격하면 초시나 생원이 되어 한양에서 치르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정갑소는 즉각 향시의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정우의 합격을 취소하라. 출제와 채점을 하였던 위원들은 항변하였다. 채점은 공정했고 장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갑손의 태도는 꿈적하지 않고 말하였다. 내가 이곳 관찰사로 있는 한 정우는 합격을 시킬 수 없소이다. 그날 밤 정갑손은 셋째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말하였다. 오야, 나는 내가 함길도 향시쯤이야 장원을 하고도 나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들 오 역시 미소로 답하였다. 네, 아버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후에 정우는 경상도 외가로 잠시 내려갔고 그곳의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으며 이듬해에 한양서 치러진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여서 어서를 곱고 함길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4. 허조. 엄격한 법 집행과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 허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의 우회정과 좌위정을 지냈습니다. 그는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인사관리로 유명했습니다. 허조는 세종의 신임을 받아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육조 직계제를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왕의 직접 통치 아래 각 부서를 통제하여 국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허조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흉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구휼활동을 펼치는 등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했으며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청렴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허조는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유관. 백성을 사랑한 목민관의 표본. 유관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에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관은 특히 농업 생산량 증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은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는 등 백성들과 벽이 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청백리라는 칭호를 받으며 존경받았습니다. 유관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많은 후대 관리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6. 최윤덕.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청렴한 장소. 최윤덕은 조선 초기의 무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에 사군 육진개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과 용맹함으로 북방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윤덕은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며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단결과 기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윤덕은 사군 육진 개척 과정에서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약탈이나 횡령을 금지하고 군기를 엄격하게 유지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그의 업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윤덕은 전쟁 후에도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황희, 맹사성, 정갑손, 허조, 유관, 최윤덕은 조선 초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청렴함과 강직함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솔선수범하며 백성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